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KBS 홍사훈 기자. 경제 정보를 이렇게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반도체 겨울이 길어질 것이라는 예측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또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위축될 것 같다는 얘기, 또 한국 반도체 기업들 역시 이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겨울은 언제 끝날지, 도대체 이렇게 겨울이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새로운 뉴페이스 한 분 모셨습니다. 박하윤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페이스 박하윤입니다. 아유, 그 경제쇼 플러스는 가끔 좀 들으셨어요? 제가 박하윤 씨 방송에서 가끔 뵀는데. 저 아세요? 아니, 뵌 것 같아요. 앞으로 알아가면 되니까요. 예. 저는 홍사훈의 경제쇼 사실 저도 예. 알기만 했고 잘 안 들었는데 제가 예. 오늘 섭외를 받고 나서부터 예. 열심히 보고 공부하고 왔는데 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한번 출연하면은 네. 바로 그 섭외 1순위가 됩니다. 진짜요? 바로 뜹니다. 와. 오늘 하여튼 네. 노근창 센터장께 돌발 질문. YTN에도 계셨었죠? 저 연합뉴스에 있었습니다. 연합뉴스인가요? 네. 정말 보시기만 했군요, 저를. 제가 그냥 깜빡깜빡합니다, 가끔 가다가. 괜찮습니다. 돌발 질문 좀 자주 해주시고. 네. 자, 센터장님, 예. 그 올해 반도체 시장 예. 일단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 반도체 업계는 올해 좀 어떤 해였습니까? 되게 양극화된 한 해였고요. 예. 예를 들어서 주문 생산하는 파운드리 산업은 올해도 20% 후반대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고요. 예. 우리 1등 기업인 TSMC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34% 정도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주력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커머더티 제품이다 보니까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커머더티 제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범용 제품이죠. 예, 특정 어떤 거에나 다 쓰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요가 되게 가격에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는데 예. 이번 특히 3분기부터 가격 자체가 20% 이상 예. 2분기 대비 하락하고 있고 예. 그리고 4분기에는 뭐 그것보다 더 거칠게 예.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2021년 대비 올해 11%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 내년에? 궁금한 게 벌써 너무 많아졌어요. 예. 일단 가격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도 궁금하고 예. 비메모리랑 메모리 이렇게 나뉘는 거잖아요. 예. 뭐가 다른 건지도 궁금하네요. 질문 좋다. 질문 괜찮아요? 질문 좋아. 예, 하여튼 훌륭하십니다. 네. 이거 물론 아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한 방송이니까. 맞습니다. 뭐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가장 큰 게 이제 제가 메모리 반도체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성이 제일 큰 제품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수요가 주는 거는 뭐 당연히 올해 수요가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좋게 본 것보다 더 심하게 냉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하이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되게 가파르게 오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자제품을 살 마음의 여력이 없습니다. 생필품을 사야 되고 에너지를 사야 되고 네. 그럼 꼭 사야 되지만. 예, 맞아, 스마트폰은 맞아. 교체할 거를 미루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는 생존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매장에서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사가면 사간 것만큼 또 생산을 했는데 지금은 작년에 만들었던 제품을 그대로 팔면서 스마트폰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상적인 제조 활동이라면 물건이 나가면 생산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생산은 안 하고 있는 제품만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들인데요.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들이 이제 전 세계 스마트폰을 작년 기준으로 14억대라고 보면 중국 기업들이 작년에 9억대를 만들었고요. 올해는 6억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 급감이 되게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특히 반도체에서 또 중요한 게 서버 클라우드 사업자인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 잘 아실 건데요. 그쪽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를 좀 지연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서버 쪽 반도체에 대해서도 주문 취소가 있습니다. 취소까지? 예. 그리고 제 여기 하나 경기가 침체되면은 그 데이터 서버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는 그래도 경기 침체가 그렇게
큰 상관없을 것 늘어날 같은데. 것 같은데. 예, 그런데도 이제 그럼 돈 쓰는 건 아니잖아요. 데이터 쓰는 게. 예, 근데 이제 취소하는 일부 배경 중에는 저기 에너지 위기가 많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이제 365일 동안 켜져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를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허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비싸지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렇겠구나. 예, 그리고 마지막 이유가 이제 인텔이라는 기업이 이제 서버 우리나라 기업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특히 D램은 CPU랑 같이 교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CPU가 나올 듯 하면서 지금 1년 3개월째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 CPU에 대한 대기 수요가 좀 많이 있습니다. CPU가 컴퓨터 예, 말씀하시는 그 연산하는 우리 인텔 인사이드. 예. 인텔 인사이드 안에 그 광고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금방 얘기를 한 건데 메모리하고 이제 비메모리 차이는 이제 메모리는 저장하는 거고요. 네. 그걸 제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쉽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내년에도 겨우 이 반도체 겨울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서버 수요 또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안 바꿀 거라는 거 꼭 먹고 살고 꼭 필요한 것만 사지 다른 수요는 안 늘 거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반도체가 안 팔릴 거다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예, 일단 그런데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니고 센터장이 의심하는 건 아니고 작년 그 8월인가 언제였습니까? 작년 8월에도 그 반도체 겨울 한번 온다고. 예, 맞습니다. 그랬었잖아요. 모건 스탠리에서 그 보고서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주가도 엄청 떨어지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겨울을 그렇게 반도체 값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살짝 떨어졌고요. 크게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은 아니었고 그냥 온난화 정도 아니었어 뭐 이라고 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때 이제 사실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작년 4분기에 이제 가격 인하 요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올 1분기에는 두 자릿수 가격 인하 요구를 했는데 삼성 하이닉스가 이제 사실 D램 시장을 마이크론하고 3개 기업이 가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안 깎아준 거예요. 왜냐하면 재고가 별로 없으니까 어차피 내년에 생산 증가율도 좀 낮다 보니까 그냥 재고를 가져가겠다면서 가격 인하 요구에 불응을 했고요. 불응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부르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요가 워낙 없다 보니까 더 이상 불응을 못 하고 그들의 가격 인하 요구에 다 수긍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제가 이거 뭐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지만 안 깎아줬으니까 이번에 더 많이 깎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반도체 회사들은 이 웨이퍼를 계속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65일 동안 계속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팔리면 계속 재고가 쌓입니다. 근데 지금 재고 수준이 상당히 좀 심각할 정도로 많다 보니까 지금은 좀 많이 깎아서라도 재고를 정리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가격 하락 그 수준은 2018년에서 2019년 그 1차 다운턴 때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분기에 20%씩 하락하고 있고 이게 이번 분기에도 20% 이상 하락할 것 같고 내년 1분기까지는 20% 하락. 3번 연속 20% 하락하면 이거는 정말 오늘 날씨보다 더 추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근데 같습니다. 많이 쌓여 있으면은 이제 좀 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래서 감산을 하고는 있는데요. 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반도체는 웨이퍼를 투입해도 반도체 칩이 나올 때 10주가 걸립니다. 지금 감산을 해도 10주? 10주 뒤부터 그럼 한 2달 넘게 걸리는 그렇죠.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이제 감산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근데 1월은 또 계절적 비수기라서 감산 효과 이상으로 수요 감소가 더 큰 시점이죠.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는 상당히 추울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제가 기자라서 일단 저희는 뭐 일단 의심부터 하고 들어가 보니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반도체가 겨울이 온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일단 국내 반도체 주식만 해도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작년 8월에도 그때 그래서 폭락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폭락했을 때 어쨌든 맞진 않았잖아요. 모건 스탠리에서 그 보고서를 내면서 그때 당시에 공매도로 돈을 번 누군가는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그걸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는 아마 제가 이제 제 레이더에는 크게 뭐 조사는 안 된 것 같고요. 어차피 공매도 활동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자본시장의 그런 일반적인 활동으로 대부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겨울 온다고 이제 예측들이 그렇게 보고서들이 나오니 뭐 반도체계 뻔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 공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기관들이 뭐 좀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아. 특히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실 저점 대비 20% 올랐다가 조금 빠졌거든요. 예. 근데 하이닉스는 신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사이클은 2018년, 19년 1차 다운턴하고 달리 예. 2등 기업이 적자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는 나쁜 사이클에서도 흑자는 유지가 됐는데 예. 지금부터는 이제 적자가 나니까 적자가 나면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가 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의 적정 가치가 좀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이닉스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공매도 우리가 보통 매도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예. 그게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방으로 더 열려 있다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는 철저하게 사이클 산업이고 또 사이클이 되게 짧습니다. 왜냐하면 네. 메모리 반도체의 전방 시장인 스마트폰은 2, 3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는데 올해 스마트폰 수요가 12억대 초반이고 내년에도 저희가 봤을 때 유사할 것 같은데 예. 가면 평상시에 스마트폰 수요는 14억대거든요. 그러면 2024년 되면 어쨌든 어느 정도 수요 회복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서버 같은 경우에도 3, 4년 단위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이 다운턴이긴 한데 상당히 끝자락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역발상 투자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메모리 가격이 많이 빠지는 국면에 오히려 매수를 생각하는 시각이 많고요. 또 메모리 가격이 오를 때는 또 반대에 매도를 하는 그런 오히려. 역발상 투자를 대부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시장 참여자들은 오히려 메모리 가격이 마지막 급 나갈 때 매수의 기회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하이닉스가 이제 조금 재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랑은 좀 전체적으로 주가가 예. 좀 다른 방향을 지금 현재는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도체라는 게 어쨌든 아까 하윤 씨도 잠깐 네. 말했지만은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잖아요. 예, 예. 우리나라는 메모리가 이제 주력이고 예, 예. 대만의 TSMC나 이런 데는 비메모리 이제 위탁 생산을 맞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예. 둘 다 겨울이에요, 그러면은? 메모리만 겨울입니까는 다 겨울입니까? 근데 아까 TSMC 돈 잘 버는데. TSMC는 올해 11월에 툭자 났어요, 오히려. 11월이 사상 최고 매출액이고요. 올해 TSMC는 전체 매출액이 전년 대비 34% 증가하고요.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은 5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TSMC랑은 이번 반도체 혹한기랑은 좀 완전히 별개의 상황인데 예. 다만 이제 TSMC도 내년 1분기부터는 이제 가동률이 좀 하락할 것 같고 예. 중심으로 이제 약간 오래된 반도체를 바운드리 하는 게 있거든요. 예. 레거시 제품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런 8인치 팹은 이미 가동률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예. 반면에 이제 TSMC가 주로 애플, 퀄컴 이런 AMD 이런 되게 괜찮은 기업들의 네. 5나노 반도체를 만드는 그 공장 자체는 현재도 되게 분위기가 좋고요. 특히 내년부터는 4나노로 또 이게 공정이 비중이 올라가면서 TSMC는 내년에도 1분기만 좀 쉬었다가 2분기부터는 다시 매출이 증가할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비메모리는 겨울 아니네요, 그러면은? 메모리만 겨울이네, 그럼 들어보면은요? 비메모리 중에서 아, 되게 전력 소모가 적은 제품을 만드는 예. 그 바운드리 고부가, 팹은 되게 좋고요. 나머지 비메모리는 지금 약간 이제 드디어 가을까지는 온 것 같아요. 메모리가 그럼 제일 혹한이고 예. 그냥 일반 비메모리는 그냥 겨울이고 예. 그 아까 4나노 고부가 같이 예. 이런 거는 좀 여전히- 겨울 아니고 여전히 이런 겁니까, 여름이고요. 그러면? 여름이에요. 예,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도 여전히 여름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메모리가 그렇게 우리가 제일 주력인 예. 메모리만 그렇게 혹한입니까?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특히 가격을 정해놓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당장 1년 안에 이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정해진 가격이.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커머더시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특정 고객이 없어요. 여러 고객한테 팔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사가니까 헐값에 예. 파는 거고요. 예. 비메모리 같은 파운드리는 정해진 고객한테 그 가격에 파는 겁니다. 미리 주문을 받고 예, 예. 그러니까는 예. 재고 관리나 이런 게 좀 덜 하겠네요. 너무 그러면은. 심플하죠. 예, 정해진 그 줄 서서 또 특히 TSMC가 또 좋은 게 아. 5나노 그러니까 7나노, 5나노 요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90%거든요. 예. 90%라는 거는 그 TSMC의 바운드리 점유율이 55%입니다. 예. 근데 이 5나노, 7나노는 90%면 이 시장이 혼자서 거의 지배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아. 근데 그 시장은 저 판가가 비쌉니다. 판가가 뭐예요? 웨이퍼 한 장당 아. 가격이 예. 일반적인 TSMC 웨이퍼 평균 가격이 5,000불이거든요. 예. 5,090불입니다. 정확하게 예. 말씀드리면. 근데 일반적으로 5나노는 16,000불이에요. 그러니까 16,000불짜리 비중이 점점 올라가니까 예. 예산은 좋은 거죠. 어. 근데 이 시장을 90%라는 거는 거의 혼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주로 부탁하는 고객이 돈 많은 애플, AMD, 그다음에 퀄컴,
엔비디아 이런 고객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은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때문에 저희가 뭐 중저가 제품 수요가 나빠서 메모리 가격이 급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 수요가 주는 거는 주로 중저가 스마트폰입니다. 정말 생필품과 관련된 분들은 네.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비중이 더 크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걸 안 바꾸고 있고 그 피해를 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근데 삼성도 정말 대단한 기업이잖아요. 저의 입장에서도 사업가의 입장에서 보면 네. 이렇게 단가가 비싼 거를 만들어서 좀 많이 팔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삼성도 할 것 같거든요. 예, 예. 근데 왜 안 할까요? 하고 있는데 네. 그 90%의 점유율이 TSMC고 10%가 삼성입니다. 아, 근데 그 10% 가지고는 전체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예. 파운드리 예. 산업에서. 예, 그 10%만 가지고 삼성전자의 전체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되게 미미하고 또 삼성은 그 10%인 그 선단 공정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 설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TSMC랑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메모리 분야에서 한국이 워낙 독점, 전 세계 예. 공명의 한 70%뭐 독점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잖아요. 디램은 70%, 낸드는 50%. 어. 예, 거의 독과점이죠. 그리고 독과점이 그 이제 분야만 좀 집중해서 해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워낙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겨울도 오고 지금 재고량이 워낙 많고 그러니까 가격도 워낙 떨어지니까 예. 감산한다고 했잖아요. 예. 하이닉스도 감산한다고 그랬고 마이크론 맞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도 예. 감산하겠다. 가격이 너무 헐값이 돼버리니 예, 맞습니다. 예. 삼성전자 그런데 감산을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삼성은 인위적인 감산은 안 하겠다. 그게 감산 안 하겠다는 말이 왜 감산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혹시 예. 이참에 옛날에 그랬듯이 예. 치킨 게임에서 실제로 일본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예. 삼성과 가격 경쟁에서 예. 못 이겨서 이번에 제2의 그 치킨 게임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까 삼성이?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인위적 감산은 안 해도 예. 자연 감산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요가 이제 점점 올라가 있게 DDR5거든요. 네. DDR5를 만들려면 수율이 안 좋습니다. DDR5라는 거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D램 내에서 속도 빠른 걸 DDR5가 이제 최신형 메모리 반도체 그쪽에 DRAM. 웨이퍼를 투입을 많이 하고 예. 지금 뭐 기본적으로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DDR4는 웨이퍼 투입량을 줄이면 예. 자연적인 감산이 또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시도는 저는 충분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뭐 그때 인위적 감산을 안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예. 업황이 너무 또 냉각되면 예. 또 그 고민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DDR5라는 게 얼마 전에 제가 기사 보니까 12나노급 예. 그 D램 개발했다는 그게 DDR5 그걸 말하는 예, 거예요? 그렇게 그게 보시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미세 공정에서 이제 17나노가 원 Y 공정이고요. 그다음에 원 좀 어려운데. 예, 너무 어려서 사실 나노부터 설명 예, 부탁드리면 안 나노는 돼요? 지금 회로 선폭의 네. 단위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회로 선폭이 작으면 그만큼 적은 칩 사이즈의 반도체 칩을 만드니까 네. 네. 같은 웨이퍼에서 나오는 칩 숫자가 많아지겠죠. 그만큼 가면 원가율이 개선되고 두 번째는 칩 사이즈가 적으니까 전력 소모가 적겠죠. 아. 그런 면에서 좋은 거고요. 전력 소모가 예, 예. 칩 사이즈가 회로 선폭을 얇게 그리면은 예. 전력 소모도 같이 줄어들어요. 줄어듭니다. 큰 예. 나노가 높을수록 예. 더 좋은 거네요. 나노가 낮을수록 낮을수록이지, 그러니까. 훨씬 더 성능도 좋고 어. 전력 소모도 효율적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어쨌든 12나노가 더 중요한 게 우리가 DDR5가 원래는 이제 올해부터 서버 쪽에서 형성이 되었어야 되거든요. 1분기부터. 그 DDR5라는 메모리 D램이 예, PC D램은 물론 지금도 있지만 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에 들어간 DDR5는 연초에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인텔의 그 사파이어 레피즈가 1년 6개월이 늦어졌습니다. 사파이어 레피지가 뭐예요? 인텔의 신규 CPU 제품이거든요. 그 이름이 사파이어예요? 네, 사파이어 레피즈인데요. 그게 이제 내년 1분기로 거의 1년 6개월이 늦어지면서 예. 원래 DDR5가 그 제품이랑 매칭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서버에, 데이터 센터에. 근데 그게 이제 올 초에 나왔으면 우리 DDR5 하여튼 220불에 스타팅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나오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98불에 팔아야 돼요. 1년 만에. 반값으로. 반값으로. 그러면 결국은 이제 너무 가격이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또 DDR5라는 게 DDR4보다 일반적으로 20%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지금은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가를 낮출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의 12나노는 어쨌든 간에 지금은 메인 공정이 14나노인데 12나노로 해야지 이제 DDR4랑 칩 사이즈가 비슷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가를 팍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설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수율도 나쁠 거고 단기적인 수익성은 나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D램 가격이 너무 급락했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이제는 원가를 낮출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최근에 12나노 개발한 거는 상당히 지금과 같은 혹한기에는
빨리 혹한기를 탈출할 수 있는 예.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예. 너무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좀 어려워지긴 예, 한데 맞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예. 12나노 예. 디램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뭐 삼성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이 파운드리 쪽에서는 지금 5나노, 예. 지금 3나노도 지금 양산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여기는 갖다 어차피 회로를 이렇게 얇게 그리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얇게 그리는 건데 예. 여기 파운드리는 비메모리는 이미 3나노까지도 지금 양산한다고 하는데 예. 디램 메모리는 왜 이제 12나노 갖고 예. 그렇게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어. 그 디램 같은 경우에는 그 커패시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트랜지스타. 예, 아. 트랜지스터 말고 저희가 보통 컨덴서라고 부르는 그 전류를 예. 저장하는 커패시터가 있어가지고 아. 되게 이게 미세하는데 예. 기술적으로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아, 다른 예. 뭐 부품 같은 게 더 들어가서 회로를 더 이상 얇게 그리기가 힘들구나. 그게 제일 메모리는. 심플한 답이고요. 아. 근데 로직 반도체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예. 자유로우니까 아. 그래서 로직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뭐 3나노까지 이제 양산이 되고 예. 좀 더 지나면 이제 2나노까지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우와. 아. 그러면은 지금 그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 겨울이라는 게 사실 가격도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거지만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그 반도체 그 갖고 예. 팩관 뭐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는데 사실 예. 우리 중간에 사실 애매하잖아요. 힘들죠 저희도 사실. 예. 그 미국 중국에서 뭐 미국 그 중국에 있는 미국에서 중국에 있는 현지 공장들 반도체 공장도 우리 있잖아요. 삼성도 있고 SK도 있고 예, 예. 하이닉스도 있고 예. 여기다가 뭐 장비도 들여가지 말라고 하고 예. 그러면은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잖아요. 또 그럼 중국에서 현지 생산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 판매하는 것도 그렇고 예. 그게 더 뭐 당장은 일단 1년간은 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데 예, 예. 내후년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예. 이게 장기적으로 그럼 더 겨울을 계속 끌고 가는 뭐 그런 요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여름이 좀 덜 뜨겁게 하는 요인은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름이 오더라도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뭐 엔비디아라는 GPU 만드는 기업이 예. 중국에 수출할 때는 미국 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그게 이제 중국의 데이터 센터 중에서 뭐 항공, 우주, 군수 이런 용으로 사용될까봐 예. 좀 미리 통제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예. 근데 그런 데이터 센터에는 GPU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엔비디아에 예.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은 수요가 당연히 이축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런 규제가 많다는 거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는 예. 당연히 성장에는 마이너스 요인은 분명히 될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윤 씨 지금 계속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네, 잘 경제 따라가고 처음인데 있어요. 네. 경제쇼에서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면 안 돼요. 그냥 어차피 저도 무지랭이라서 모르는 거 그냥 다 물어보면 되는 됩니다. 예. 저는 근데 미국 중국 이야기 들으면서 어.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막 따라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 둘이 싸우면은 오히려 우리가 또 좋지 않을까? 아주 훌륭한 그런 질문이시고 생각도 들었거든요. 되게 맞는 질문이시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YMTC, 예. 그다음에 이제 디램을 만드는 뭐 CXMT라는 기업이 있는데 예. 어쨌든 중국 기업에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반도체를 좋은 거를 만들기 힘들 거고 기존 반도체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AS를 해야 되거든요. 반도체 예. 장비는 예. 그런 부분도 되게 좀 어려움이 많겠죠. 그래서 예. 사실은 뭐 특히 YMTC라는 양질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랜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이번 기회에 이제 완전히 영속 기업으로서의 기회 자체가 상실되는 거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한테는 오히려 기회 요인이 훨씬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겨울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 중국의 그 추격을 우리의 턱 밑까지 추격하던 중국의 사실 예. 메모리 반도체가 예. 추격의 고삐를 지금 끊어버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겨울이 안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 저희가 이제 이 겨울은 예. 내년 1분기까지 되면 끝납니다. 아. 예,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 2분기는 봄 정도 될 거고요. 예. 내년 3분기부터는 이제 조금씩 따뜻해질 거고 예. 2024년 되면 뭐 과거 수준은 아니더라도 예. 그래도 뭐 본격적으로 여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역발상 투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나쁠 때 사는 게 맞고요. 예. 그리고 좋을 때는 옛날 같으면 좋을 때는 완전히 즐기면서 마지막
무릎에 잘 팔아야 된다면 지금은 예. 이제 이 수요 자체가 워낙 데이터 센터가 수요를 결정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메모리 가격이 오를 건데요. 예. 오르는 폭이 과거 1차, 2차 사이클보다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메모리 가격이 오를 때는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이제부터는 해야 되고요. 메모리 가격이 마지막으로 빠지는 뭐 지금 그리고 내년 1분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듣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스타 K 특집 공개 방송.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감동적인 경제 사연과 김영희, 안유화, 이종우, 최준철, 박대기 등 경제쇼 인기 연사들의 2023 경제 전망까지 12월 30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펼쳐지는 특집 공개 방송에 꼭 함께해 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투자의 길을 춤추게 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탱고픽과 함께합니다. 자, 12월 30일 들으신 대로 특집 공개 방송 있습니다. 많이들 좀 들어주시고 제가 그날 노래도 한 곡 하기로 했어요. 우와. 훌륭하십니다. 제가 목소리도 좋고 예. 네. 노래 잘 부르거든요. 또 근데 노래 잘 부른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노래 잘 아, 부르시는 분 다 쓰러져. 다 있나요? 쓰러져. 아 그래요? 꼭 들어야겠네요. 12월 30일. 12월 30일 많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센터장님, 예. 이번에는 미국이 네덜란드하고 일본 반도체 장비 업체들한테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 이거 수출 좀 자제해 달라, 예. 하지 말라. 예. 중국이 그 반도체 강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좀 막아야 된다. 예. 거기에 연합 전선을 좀 펼쳐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 네덜란드하고 일본은 여기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은 일본 정부랑 네덜란드 정부에서 예. 특정 뭐 네덜란드 하면 이제 ASML일 거고요. 예. 일본 하면 도쿄 일렉트론일 건데 예, 둘 다 반도체 장비 예, 회사죠. 그것도 제일 중요한 장비죠. 예. 거기에 이제 중국의 수출 금지하라고 정부에서 만약에 요청을 하면 예. 할 수는 없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답변을 받았고요. 예. 그래서 뭐 ASML하고도 저희가 최근에 이제 올 6월달에 미팅을 했는데 네덜란드 정부에서 뭐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하면 자기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 정도 답변은 받았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ASML이라는 게 그 아까 말씀하신 회로를 이렇게 그리는 네. 그 자외선 장비를 이제 노광 수출하는 장비하는 데잖아요. 예. 거기 한 군데밖에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데가 없다면서요.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 떨어지는 공정에는 일본 기업들도 있거든요. 니콘이라는 기업도 아. 있고 네. 캐논이라는 거기는 공정도 좀 많이 떨어지는 많이 거거든요. 떨어지는 공정이고 회로가 국대매 그러니까 예, 선이 엄청 중요한 핵심 공정, 예. 뭐 EUB든 그리고 예. 뭐 DUB 중에서도 좀 좋은 공정은 예. ASML이 혼자서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를 제일 많이 파는 데가 좀 중국이라는 거잖아요. 제일 큰 시장 중에 하나가. 하여튼 뭐 기업으로 보면 중국에 있는 공장일 수도 있지만 예. 예, 어쨌든 간에 대만하고 이제 한국 예. 두 기업이 제일 큰 고객입니다. 아, 대만하고 한국이 제일 커요. 예, 그러니까 TSMC랑 삼성이 제일 큰 고객입니다. 중국도 그럼 큰 시장이긴 큰 시장이고요. 중국에는 주로 DUB를 팔고 있고요. DUB? 예, EUB를 아직까지 판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아, 중국에 그러면- EUB 공장이 없거든요. 그럼 네덜란드 그 ASML 같은 경우에도 그 미국 그 제재 동참한다고 해도 예. 크게 뭐 손해 볼 건 없네요. 그러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5년에 ASML 매출액의 80%가 EUB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DUB를 예를 들어서 안 팔더라도 예. ASML은 매출 성장률에는 영향이 있겠지만 예. 성장에는 거의 미미한 영향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기업들은 그 EUV라는 게 DUV가 좀 떨어지는 그 회로 그리는 예. 자외선이고 예. EUV가 더 얇게 그리는 초극자외선. 그 정밀이잖아요. 예, 예. 중국 기업들은 그 EUV라는 거는 왜 안 써요? 그러면은? 왜 안 쓰냐고요? 왜냐하면 이제 EUB를 쓰려면 D램에 이제 아까 언급드렸던 14나노 공정부터 적용을 하거든요. 아, 그 정도 예. 고부가가 지금 그런 D램 회사는 중국 기업 중에는 없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에서 이제 7나노부터 EUB를 주로 쓰는데 예. 물론 TSMC는 5나노부터 EUB를 씁니다. 예. 근데 중국의 SMIC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나노가 이제 제일 앞선 공정이고 네. 또 TSMC도 난징에 있는 공장은 예. 그런 7나노 공장이 아니라 예. 14나노가 제일 앞선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예. 중국 전체적으로 보면
공장들이 EUV를 쓸 기술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반도체가 왜 이렇게 중요하길래 예.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싸우고 또 미국이 다른 국가들한테 도와달라라고까지 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질문이시죠. 코를 찌르네. 제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대답에. 그래서 한번 임기응변으로 말씀드리면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많이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도체 굴기를 강조하면서 기술 훔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을 특허를 안 주고 노열티를 안 주고 훔치는 기술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반도체의 핵심 기술들이 다 항공우주 군수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그 안보 경쟁에서 미국이 좀 위협을 느끼니까 최근에 이렇게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 주워드는 풍월로는 그것 두 개도 있지만은 어쨌든 중국이 GDP나 경제 규모가 곧 미국을 추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이 옛날처럼 옷가지나 신발이나 싸구려 전자제품 이런 것만 만들던 그 중국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바뀌었죠. 인공지능, AI, 뭐 자율주행 미국이 잘하려고 하는 미국이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밥그릇에 중국이 자꾸 넘어오려고 하니까 숟가락 얹으니까 그렇지. 그거를 이제 이러면 정말 미국의 패권이 흔들릴 수 있다. 경제 패권이. 그래서 아예 애초부터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반도체니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중국이 가장 뒤떨어지는 기술이 반도체 기술이 이걸 갖다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고 해서 한 거라고 제가 주워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굴기를 엄청나게 이번에 세 번째 연임했던 분이 강조를 했고요. 시진핑. 그래서 2030년까지 이제 중국이 반도체를 내재하겠다는 그런 플랜으로 얘기를 되게 했다가 그때부터 이제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격을 당해도 이제 예전의 중국이 아니잖아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나요? 반도체는 미국에서 먼저 시작했고요. 만드는 거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부터 해가지고 만들었고 그래서 그 핵심이 되는 장비가 없으면 만들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장비는 다 특허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반도체 장비, 대부분의 핵심 장비는 다 미국 기술이 들어 있고요. 여기에 소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뭐 미국의 소재자들도 많고 여기에 이제 뭐 되게 또 경쟁력이 부각된 일본 기업들이 소재 기술이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의 고리를 만들면 설계만 하지 만들 수는 없습니다. 중국 기업이 설계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생산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온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중국에 있는 뭐 꼭 한국의 업체를 갖다 특정한 건 아니지만은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 외국 기업들이 새로운 장비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나 이런 거를 갖다가 설치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내년까지는 우리나라가 거기서 유예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EUV는 지금도 못 하고 있고요. EUV는 그냥 그러니까 EUV 말고 어쨌든 DUV는 내년까지는 그 들어가도 되는데 내후년부터는 계속 갱신해야 되겠죠. 미국의 허가를 받아라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네덜란드는 어쨌든 그 보면은 미국의 제재에 동참할 것 같고 한국도 그럼 내후년부터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다른 쪽에서 또 동참하라고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은 어쨌든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중국의 공장들이 있잖아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공장들이 거기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게 가장 큰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 하나고. 맞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중국 제재 동참하라고 하면은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제재의 조건이 어떤 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반도체 팹 고도화를 못하게 하면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메모리 반도체를 중국 기업들의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못 만들게 미국이 제재를 하면 중국 사람들도 스마트폰은 사고 PC는 사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메모리 반도체를 못 넣어버리면 그 제품도 못 살 거고 중국 사람들은 스마트폰 PC를 못 사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 제재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 PC에 들어가는 아까 말했던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 미국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피해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갈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 기업들은 중국 공장의 고도화에는 상당히 좀 차질이 있지만 중국 로컬에 들어가는 그 제품은 뭐 한국에서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에서 좀 약간 좀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 위주로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아예
제재가 없는 것보다는 피해는 있지만 예. 피해 강도는 그래도 좀 적고 또 음. 반면에 중국 기업들이 이제 성장할 기회 자체가 차단되는 거는 또 예. 중장기적으로는 기회 요인도 그렇죠. 됩니다. 예. 근데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재에 동참하라 예.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중간에 끼인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반도체를 떠나서 저희 주식 시장에는 네. 약간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미 많이 반영하고 있죠. 어. 그리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사실 그 YMTC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고 하면 과거 같으면 주가가 많이 올라야 되는데 어제 주가 안 빠졌거든요. 삼성 하이닉스가. 결국은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악재도 반영돼 있고 또 그런 기회 요인도 반영이 돼도 지금은 겨울이 워낙 추워서 네.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재료로 인식할 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다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바깥 경기가 춥다 보니까. 하윤 씨는 주식 잘하시나 보네요. 많이 하세요? 주식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돈을 좋아하는 건가? 주식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예. 시장 폭락하면서 예. 지금 같이 폭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주식을 하셨어요? 저 그래도 한 3년 된 것 같아요. 어. 열심히 한지. 아 그래서 이 보면은 그런데 네. 이 애널리스트나 네. 경제 유튜브 같은 거 사실 많잖아요. 홍사원의 경제수도 물론 그 중에 한 경제 방송이고 대표하시는 프로죠. 응. 물론 대표죠 저희가. 네. 어때 이런 그 방송들이 네. 도움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아니면은 오히려 그게 내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게 됩니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거의 차트만 보고 거의 제 느낌을 따라서 예. 매매를 하고 좀 예. 투자를 했던 것 같은데 예. 이제 이런 반도체 전반 뭐 이렇게 시장 전반 그리고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예, 예.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 뭐 반도체 사이클이 있고 뭐 겨울이 가면 봄이 그렇죠. 올 수 있고 예. 그걸 대비를 겨울에 해야 저희가 이제 여름도 준비할 수 있고 예. 이런 것들을 제가 머리로 생각할 수 있게 되니까 예. 두 분께 감사하네요. 훌륭하십니다. 네. 아니 저는 제가 네. 이것도 풍월 나오는데 저는 사실 뭐 주식을 안 해봤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경제쇼 하면서 네. PD가 한번 해봐야 된다고 그래갖고 아.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돌아가는 흐름도 보고 그랬는데 사실 좀 진작 해볼 걸 그러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나쁜 게 아니 산업자본에 맞아. 미천을 대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게 뭐 다른 부동산 투기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진작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경제방송이나 유튜브 채널 같은 게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예. 네, 네. 뭐 저희 경제쇼에서도 좀 조심하고 있는 게 어떤 뭐 그런 뭐 이 방송을 듣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건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고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도 아니에요. 다만 경제에 대한 폭넓은 지식, 이해 뭐 어렵잖아요. 반도체가 뭐 파운드리가 뭐고 뭐 메모리가 뭐고 맞아, 비메모리가 뭐고 맞아. 이런 그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이해를 좀 그 확대시키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그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 정말 좀 조심해야 될 방송들 정말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들으시는 분들이 가려서 듣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하윤 씨도 좀 그렇게 가려서 들으시고. 네. 요즘에는 뭔가 이 경제가 모든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다 그래서- 연결돼 있더라고요. 네. 저도 보면은. 자, 반도체 얘기 조금 더 해보면은 중국이 이런데 어쨌든 반도체 굴기를 지금 그 계속 그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예. 미국이 못하게 한다고 해서 중국 입장에서 이걸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예, 예.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그러면은 돈도 엄청나게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 예.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미국의 이 제재 항복하고 그냥 그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뭐 계속해서 힘들더라도 시도는 계속 할 거고요. 예.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런 생산과 관련된 회사들은 예. 상당히 실패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예. 예, 대표적으로 뭐 메모리 반도체를 만든 회사거나 아니면 파운드리에서도 특히 선단 공정 관련된 그런 투자나 시도는 되게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예. 반면에 설계하는 그런 디자인 하우스랑 팹리스 쪽은 여전히 저는 뭐 중국에서도 괜찮은 기업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팹리스라는 거는 반도체 설계 회사. 예, 설계사들. 공장 이렇게 칩 예. 제조하는 건 아니고 예. 칩은 그러니까 TSMC나 삼성이 이제 맡기는 거죠. 예, 예, 예. 반도체 그 팹리스 설계 회사들은 예.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예, 지금도 성공한 회사들이 많고요. 물론 예. 이제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예. 예, 그렇지만 또 안 들어가는 또 새로운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되게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고 예. 어디에 가더라도 정말
인간의 삶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도 저는 상당히 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저는 팹리스 중심으로 일단 네. 성장을 하고 뭐 향후에 이제 뭐 제재가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제재가 완만해지는 시점에 다시 제조업에 대해서도 다시 도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설계가 더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만드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둘 다 어렵습니다. 어. 예. 아니, 설계가 훨씬 어려울 것 같은데. 예. 만드는 거야 그냥 이렇게 만들어 주셔 하면은 여태까지 중국의 전통적인 산업이라는 게 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드는 거 위주로 우리는 가성비 좋게 예. 잘 만들어 줄게. 예. 대신 우리 뭐 이렇게 새로 뭐 창의적이고 만드는 거 우린 그런 거는 잘 못해. 네. 이른바 지식재산 이런 거는. 예. 이런 게 여태까지 중국의 전통적인 산업 구조였잖아요. 예. 근데 반도체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조보다는 예. 제조는 지금 뒤떨어져 있고 이미 예. 오히려 팹리스 반도체 설계 예. 이게 더 그러네. 앞서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반대네 그러면 예, 여태까지. 반대입니다.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안면 인식하는 센스타임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고 설계 회사고요. 예. 기가 디바이스라고 또 되게 MCU랑 그다음에 노어 플래시를 설계하는 그 기업도 되게 유명한 기업이고 예. 뭐 특히 우리 이미지 센서 또 우리 주로 삼성도 만들고 소니도 만들지만 그 관련해서 이제 또 윌셈이라는 기업도 되게 훌륭한 예. 설계 기업이거든요. 예. 설계 기업들은 지금도 뭐 되게 대표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해서 그럼 그 반도체 설계는 우리도 굉장히 그 팹리스 하고 싶지만 떨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예. 중국은 어떻게 그렇게 앞설 수가 있었나 그러면요? 국가 자원의 지원도 있었고요. 예. 또 미국에서 일하던 분들이 다 중국으로 와서 예. 설계사들을 많이 만들었죠. 제일 대표적인 설계 기업이 이제 하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라고 있었고요. 네. 거기는 상당한 설계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안타깝게 또 미국의 제재를 받고 예. 회사는 뭐 지금 거의 뭐 없어진 상태지만 예. 거기서 또 나온 회사 분들이 또 새로운 설계사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예. 설계는 사실 뭐 중국 전체적으로도 지원도 많이 했지만 예. 어쨌든 팹리스라는 거는 정말 성공하면 대박이거든요. 중국도 당연히 우리 과학자들이 그런 예. 대박의 꿈을 안고 팹리스 기업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예. 또 일부 인력들은 미국에도 유명한 팹리스 기업에서 일하다가 예. 글로 많이 또 중국으로 이전을 하면서 팹리스 산업은 저희가 봤을 때는 한국보다 좀 앞서 있는 측면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예. 한국보다 그럼 왜 한국은 그게 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어쨌든 간에 팹리스 기업들 메모리 반도체의 강국이라서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어차피 팹리스가 성장하려면 파운드리 산업도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 파운드리 산업은 삼성이 뒤늦게 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뒤늦게 했지만 잘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보통 이제 팹리스는 파운드리랑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맡겨야 되니까 설계한 걸 만들어 달라고.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취약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또 엔지니어들이 돈 예. 되는 메모리 쪽에 많이 지원을 했죠. 예, 팹리스보다는. 근데 예. 최근 들어서는 팹리스 기업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우수한 기업들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AI 칩 설계하는 회사든 예. 아니면 센서와 관련된 나이다든 뭐 레이다든 뭐 이런 쪽으로도 설계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팹리스의 미래는 저는 밝다고 보는데 중국은 저희보다 좀 더 인프라랑 그다음에 인적 자원 면에서는 좀 더 유리한 점이 많아서 예. 지금도 되게 괜찮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중국이든 다른 시장에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네. 그 팹리스 그 반도체 설계 전문가 두 분이 한번 저희 경제쇼에 출연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한국 이거 팹리스 중요하다. 예. 중요한데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팹리스는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거는 장치 산업이잖아요. 예, 돈이 예.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 대기업 위주잖아요. 삼성전자, 뭐 예. SK 하이닉스 이런. 팹리스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거 많이 하고 한다면서요. 있죠. 예. 인재들이 여기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인재들이 다 메모리 회사로 가고 예. 우리 비메모리 팹리스 하면 춥고 배고프거든요. 그리고 선배들 중에서 성공한 기업보다는 예. 실패한 기업들이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의대 많이 가는 이유랑 비슷한 거라고 좀 아, 그럼 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을 그렇게 것 하면 같은데. 좋죠. 그래서 네. 판교를 이제 팹리스 밸리로 만든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되게 많은 육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팹리스 반도체 설계하고 네. 이거 좀 너무 무식한 질문이라도 죄송한데 아닙니다. 너무 훌륭하시죠. 반도체 설계하는 거하고 예, 제조하는 거 예. 어떤 게 더 남습니까? 남는 장사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AMD 같은 경우에는 설계만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예. 뭐 지금 같이 나쁜 상황에서도 30% 나오는 회사들도 있고요. 예. 우와. 뭐 설계만 해도 30%에서 50% 나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만 하는데 50% 나오죠. 그러니까 정말 그 기술과 그다음에 마켓 사이즈에 따라서 예. 천차만별. 비익비익하고 보시면 됩니다. 아.
거기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뭔가를 설계든 제조든 갖고 있으면은 예. 그게 뭐 거의 독과점 비슷하게 예. 그냥 그 독점을 해버리게 예. 되는. 인텔 같은 경우에도 한때 이제 CPU 그 시장 뭐 당연히 70% 넘는 네.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어쨌든 영업이익률이 50% 나왔습니다. 거기는 설계와 생산을 같이 하는 회사고요. 예. TSMC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50%대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또 팹리스 회사들 중에서도 설계는 또 사실 설비 투자를 안 하니까 사람이 다 하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뭐 아주 비싸게 파는 제품이면 이익률이 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겠네. 예, 장치 산업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펜리스는. 예, 근데 반도체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유망한 산업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네.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차도 나올 텐데 맞습니다. 예. 진짜 수만 개의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예. 거기까지는 제가 알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이 예. 뭐 손꼽아 뭐 전 세계에 좀 있겠지만 수십 개의 기업밖에 없을 텐데 그 기업들이 만드는 반도체를 다 넣어도 이 모든 전자기기에 다 들어가도 사실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예. 왜 이렇게 1위를 하려고 계속 이렇게 서로 싸우고 사이좋게 그냥 그 수십 개가 그냥 사이좋게 지내지. 저희가 이제 고를 수도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하윤 씨는 사업하면 안 되겠네. 뭐 기업이 그냥 원해서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하다 보니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가격에 경쟁력 있게 그 기업한테만 쏠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설비 투자에 대한 비용도 못 챙기고 R&D에 대한 비용도 못 챙기니까 구조조정되는 거죠. 승자 독식하는 산업입니다, 사실은. 어쩔 수 없이요. 예. 승자 독식, 예. 치킨 게임, 뭐 예. 반도체가 제일 그게 치열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예. 우리 기업들은 좀 승리해서 남을 수 있는 메모리는 기업들인가요? 이미 그런 살아남았지. 예, 어. 충분히 1등 산업으로서 존재감이 있는 거고요. 네. 이제 파운드리에서 이제 그런 기회를 잡느냐가 한국 반도체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저는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하고 하도 그냥 치고받고 싸우니까 네. 사실 미국에서도 지금 반도체 이제 뒤늦게 메모리도 하겠다고 하고 파운드리도 하겠다고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원래는 미국에서 반도체가 태어났으니까 네, 그래서 바이든도 말하는 게 반도체는 원래 미국에서 만들어진 물건이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네, 다시 다 그 끌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미국 맞습니다. 내로다 미국 안에다 공장을 지으라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특별법 우리나라에서도 예. 이거 지금 이게 상임위원회는 국회 상임위는 통과했을 거예요. 본회의를 아직 예. 그 통과를 못했고 예. 이 반도체 특별법은 K-칩스법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이제 뭐 인허가를 좀 쉽게 해주는 조항도 있고요. 예. 공장 짓고 이럴 때 뭐 그런 거는 통과가 쉬울 것 같은데 예. 이제 우리 국세청하고도 많이 밀접한 예. 세제 혜택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에 예. 대기업은 20% 정도 예. 세액 공제를 해주고 투자한 만큼. 예, 그다음에 감면. 중견기업은 25%를 해주자는 게 여당의 의견이고요. 예. 야당에서는 그 너무 높다. 예. 10에서 15%만 해주자. 그러니까 대기업은 10%, 중견기업은 15%만 예, 그 세액 정도. 공제를 해주자. 예, 그거의 이견이 좀 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액 공제를 많이 해주면 그럼 대기업들이 미국에다 안 짓고 한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려나요? 미국이 짓는 거는 사실 미국 정부의 좀 요청이라서 예.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예. 나머지 지역에 안 짓고 한국에 많이 지을 수도 있죠. 아. 이제 더 이상 중국에는 공장 안 짓고 예, 예. 한국에 더 짓는 뭐 예. 계기는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액 공제를 얼마나 해주냐 이게 지금 그 반도체 특별법에 지금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이군요. 맞습니다. 여야 간에. 예. 사실 그런데 대기업들이 세액 공제 받는 건 이거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은데 예. 네. 네. 사실 뭐 이거 하면 또 욕하는 분도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이 반도체라는 것도 대규모 장치 산업이잖아요. 예, 예.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예. 거기다 대규모 투자를 해서 예. 삼성전자가 살아남았던 거고 다른 업체들 외국 업체들 다 이제 물리친 거고 네. 투자 안 하면은 살아남지 못하는 이 산업이기 때문에 예.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굳이 보조금을 줘가면서까지 예. 하지 않더라도 예, 예. 그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예. 대기업들은 또 지금도 많은 그야말로 여유가 있잖아요. 예. 예. 이 부분을 좀 저는 세액 공제를 해준다면은 대기업보다도 예.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훨씬 예. 더 많은 예. 그런 이 풀뿌리 예. 기업들이 좀 더 예. 튼튼해져야만이 예. 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좀 예. 더 튼튼해지는 거 아닌가. 예. 예. 어쨌든 뭐 국회에서 예. 잘 이거 좀 여야가 조율해서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반도체 경쟁력 앞으로는 좀 그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전망. 예, 저는 사실 우리 기업
기업들이 이제 주력이 메모리 반도체고 뭐 파운드리랑 팹릿은 아직은 사실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예. 이익단에서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만 놓고 보면 사실은 수요처를 잘 봐야 됩니다. 어차피 공급하는 회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수요처가 스마트폰하고 PC는 이제는 성숙기 시장이라서 메모리 반도체는 특히 뭐 유닛하고 컨텐트, 즉 스마트폰이 얼마나 메모리를 많이 쓰는지가 컨텐트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성장이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하고 PC 같은 경우에는 예. 다 갖고 어디서 있고 성장이 그 서버 말고는 없습니다, 수요가. 왜 무인 그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차 이런 데는 훨씬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할 예, 거잖아요. 그쪽은 이제 한 2028년 정도 되면 되게 기여를 할 것 같고요. 예. 향후 4, 5년간은 이제 데이터 센터 말고는 수요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요즘 막 메타버스 얘기도 네, 하잖아요. 그것도 너무 이제 2027년 돼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4, 5년은 데이터 센터 말고는 수요가 예. 없기 때문에 향후 4, 5년은 조금은 성장성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예. 그렇지만 이제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게 아까 우리 기자님 지적하신 대로 자율주행 레벨 5가 되면 이제 디램 같은 경우에는 30배 정도 더 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새로운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예. 다시 또 새로운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 4, 5년은 메모리 반도체도 아마 이제 좀 성장통을 겪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력하고 있는 좀 새로운 성장으로 좀 많이 좀 노력하고 있는 파운드리, 뭐 LSI 이런 쪽은 뭐 성장은 할 것 같은데 다만 TSMC가 너무 세서 예. 그 벽을 얼마나 잘 뚫고 성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뚫을 수 있는 벽이라는 건 기술력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 기술밖에 없습니다. 사실 기술력 입장에서는 예. 그 파운드리 부분에서 예. 메모리는 뭐 그 예. 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예. 파운드리가 뭔지는 알죠, 하율 씨? 만드는 거. 만드는 거. 네. 이렇게 설계 회사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 하면은 만들어 알았습니다. 줍니다. 우리 잘 만들어 드릴게요 네. 하는 거. 네. 예. 그 파운드리의 기술력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 TSMC가 기술력으로 격차가 큰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도 뭐 당연히 격차도 있고요. 격차 있어요? 예, 그리고 생산 예. 캐파도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생산 캐파가 이제 삼성이 이제 보다 TSMC가 한 3배 정도 생산 캐파가 많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TSMC는 이제 다양한 그 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풀이 많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들이 좀 더 많고요. 물론 삼성도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돈이 되는 거는 7나노, 5나노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 시장의 90%를 TSMC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고객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삼성에 대한 그 선단 공정에 대한 신뢰가 조금 떨어지고 예. 그다음에 수율이 사실은 예. 수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원하는 거는 100인데 수율이 나빠서 30밖에 못 주면 예. 그 파운드리 계약은 실패한 계약이 되는 거죠. 100을 원하면 100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율 면에서는 TSMC랑은 좀 격차가 있는 거로 보고 있는 게 결국 결과가 시장 점유율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90%고 10%면 이거는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사실. 예. 그래서 엄청나죠. 그거로서 좀 설명을 드린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뭐 유사한 공정, 5나노, 4나노 같은 공정까지는 왔죠. 예.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생산에서 나오는 제품의 뭐 성능이거나 예. 아니면 수율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아직은 TSMC를 더 신뢰하니까 예. 시장 점유율에서 나타나는 거로 보는 게 좀 객관적일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삼성도 이제 이런 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예. TSMC가 안 하고 있는 기술을 도전을 했고 그게 이제 그게 지금 어떤 3나노에서 새로운 뭐 게이트 올라운드라는 새로운 공정 구조로 예. 양산했는데 그게 전력 소모가 되게 줄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의 반도체는 전력 소모 감소가 되게 중요하고요. 스마트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사용하거든요. 그렇죠. 에어컨 돌려야 되면. 예, 맞습니다. 쿨러들도 그렇고 그래서 예. 저전력을 구현한 게 되게 중요한데 삼성이 이제 새로운 구조로서 엄청난 도전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지금 3나노 제품인데 그게 이제 계속 기술 혁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되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박하윤 씨였습니다. 자, 주말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